안녕하십니까. 더 미주병원의 송찬호 병원장입니다. 단일공 복강경, 배꼽에 구멍을 하나만 내서 하는 그런 방법으로 수술을 했을 경우에 의사가 훨씬 더 어려운 수술을 하게 되느냐라는 부분에서 수술을 하고 경험이 쌓이고 축적되면서 오히려 3개 또는 4개의 구멍을 내서 수술하는 것보다 구멍을 하나 내서 수술하는 게 훨씬 더 편한 수술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왔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이유는 자궁이 중앙에 자리한 장기이기 때문에 뇌의 중앙을 통해서 들어가서 기구가 가운데로 들어가고 좌우 또는 위아래로 옮겨가면서 기구가 들어갈 수 있는 위치를 확보하는 것이 훨씬 더 구멍을 서너 개 내서 하는 것보다는 효율적이고 시간이 더 걸리지도 않고 출혈이 많지도 않고 후병증이 더 늘어나지 않는 그런 수술의 방법으로 채택이 되고 있습니다. 복강경 기구의 발달과 수술하는 복강경 의사의 경험적 수치가 쌓임으로써 배꼽에 1cm에서 2cm 정도 되는 구멍을 내고 그 구멍을 통해서 수술의 기구가 함께 들어가고 과거보다 굵기가 굉장히 얇아진 내시경을 이용해서 구멍 하나로만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수술이 이미 시작된 거는 한 10여 년 이상 되었고요. 저도 대부분의 모든 복강경 수술을 단일공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복부에서 나타나는 그 흉터의 크기, 개수, 모양이 환자들한테는 크게 다가오는 하나의 수술적 차이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개복 수술이라는 거는 보통 한 12에서 18cm 정도 되는 흉터를 쭉 크게 내고 이 흉터를 통해서 복강 안에 들어가고 복강 안에 의사의 손과 기구들이 들어가서 수술하는 그런 전통적인 수술의 방법인데요. 최근에는 이런 수술의 방법은 잘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1cm 또는 1.5cm 되는 구멍을 내고 나머지 3군데 정도에다가 한 0.5cm에서 1cm 되는 구멍을 확보를 해서 하는 전통적인 복강경 수술의 경우는 한 3개 또는 4개의 흉터를 갖게 됩니다. 단일공 복강경이라는 거는 배꼽을 통해서만 수술에 필요한 기구가 들어가고 내시경과 기구를 이용해서 수술하기 때문에 배꼽은 태어날 때 가장 처음 얻게 되는 흉터이거든요. 엄마 태반과 애기의 배꼽을 이어주는 탯줄이라는 것들이 잘리면서 아물면서 생기는 곳이 배꼽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배꼽에 흉터를 하나씩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새로이 흉터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전에 있었던 흉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수술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흉터라고 우리가 인지할 수 없을 만큼 흉터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배꼽이 참외 배꼽이 됐다든지 아니면 너무 쑥 들어갔다든지 그런 경우에도 배꼽의 모양을 오히려 더 예쁘게 만들어 줄 수도 있는 수술의 어떤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복강 안에 들어가서 구멍 하나로만 수술할 수 있는 경험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 수술할 때와 그런 것들이 준비가 되지 않은 어떤 의사가 수술할 때 복강 안에 결과는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환자분들이 최신 장비와 경험이 많은 그런 병원들을 선택하셔서 치료를 받으신다면 단일공 복강경 수술은 복강경 수술이나 개복을 하는 수술에 비해서 훨씬 더 좋은 수술적 방법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쪽을 통해서 내시경이 들어가고 여기를 통해서 기구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좁은 공간을 통해서 기구들이 움직일 때 이 기구들이 서로 충돌하거나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 화이팅이 생기면은 수술하는 게 굉장히 불안전해지거나 위험해지거나 또는 수술하는 의사의 입장에서도 불편해지는 그런 현상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 파이팅을 피하는 거는 의사의 경험이고 적절하게 필요한 곳에 필요한 수술적 조작을 하는 것들은 많이 해본 그 의사의 수술적 경험이 완성도에서 굉장히 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수술입니다. 단일공 복강경은 배꼽에 구멍을 하나를 낸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더 완성도가 높은 수술을 복강 안에서 이루어낸다라는 것들이 훨씬 더 고난이도의 수술이고 섬세함과 경험적 수치가 필요한 그런 수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배꼽이라는 부분이 근육이 없는 부분입니다. 근막이 모이는 곳으로서 그곳을 통해서 우리가 복강 안으로 접근할 경우에 가장 얇고
유연성이 높습니다. 배꼽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흉터이기 때문에 가장 흉터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배꼽의 위치가 부인과 수술을 함에 있어서 내시경 또는 기구가 들어가는 것에서 가장 적절한 어떤 위치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꼽을 통해서 수술을 하고 그 배꼽을 다시 닫았을 때 수술의 전과 후에 흉터 없는 수술처럼 할 수 있는 그 장점이 있기 때문에 배꼽을 통해서 수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상처가 여러 군데 생길수록 느끼는 통증의 부위는 개수도 많아지는 거죠. 저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픈 거하고 배꼽이라는 것들을 통해서만 통증을 느낄 때하고는 환자들이 느끼는 통증의 그 어떤 정도는 뭐 크게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수술을 끝내고 회복실에서는 꽤나 아파했던 그런 환자들이 오후에 회진을 돌아러 갔을 때는 통증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는 그런 환자들이 대부분이었고요. 그 다음 날은 일어나서 움직이는데 지장이 없고 뭐 식사를 하거나 하는 것도 크게 이상이 없습니다. 수술하고 나서 이틀 정도 되는 환자들의 회진을 가보면은 선생님 저 언제 태어나죠?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복강경 수술도 물론 개복 수술에 비해서 통증이 굉장히 적은 수술인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은 복강경 수술에 비해서 배꼽에 구멍을 하나 내는 단일공 복강경 수술은 통증의 관리라든지 미용적 부분이라든지 환자들한테 굉장히 더 좋은 그런 수술 방법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수술을 함에 있어서 단일공 복강경이든 복강경이든 의료적 환경이 갖추어진 병원에서 최신의 장비를 가지고 경험이 풍부한 의사를 통해서 의료적 상황들에 잘 대처할 수 있는 의사한테 수술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단일공 복강경 수술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그 수술을 하는 의사의 경험적 숙련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소 침습적 방법으로 숙련된 의사에게 그런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수술을 받는 것이 복강경 수술에서 숙지해야 될 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